안녕하세요.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 도와드리는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는데 상당히 많은 절차를 관문을 통과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관문도 몇 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통과한 관문은 아마도 서류 전형이겠죠. 서류 전형 생략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서류 전형 생략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정도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대통령 경호처 인사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이것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셨고, 그 다음에 필기 전형 일단 통과를 하신 거죠. 앞으로 남아있는 전형들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예, 내일 모레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논술 보죠. 그런 다음에 논술 보고 나서 한 사흘 지나서 23일과 23일 두 날 중에 한 날 일반 면접이죠. 그런 다음에 일반 면접 합격자가 일단 2차 여기까지가 2차 전형이죠. 예. 2차 전형 합격자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체 검사 있죠. 신검 있고 신검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 심층 면접에 참여하십니다. 심층 면접은 1박 2일이죠. 예. 여러분 실제로 1박 2일일 것 같습니까? 2일인 건 맞습니다. 2일인 건 맞는데 경호처 심층 면접에서 박을 하고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 박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무박 2일로 옵니다. 예. 박을 하고 싶습니까? 박을 하지 않고 싶습니까? 예? 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무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그러한 심층 면접에서 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면은 과연 내가 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의구심이 들 것인데, 어쨌든 30일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박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나머지 과정은 신원조회 과정이 남아있긴 한데, 여러분 신원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설마 지원하지는 않으셨겠죠. 내가 실제로 국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런 분들.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신원조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사히 통과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채용 전형은 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관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힘들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 같습니까? 예? 필기. 예. 서류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필기 시험 준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셨습니까? 1년 했죠. 자, 서류 전형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 시험 점수라든가, 취득하는데 1년 투자하셨어요? 예, 아니죠. 자, 그러면 가장 오랜 준비를 했던 건 뭐예요? 서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 기억만 남아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 준비한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했으니까, 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힘들게 준비한 것은 필기 전형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께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힘들게 실제로 준비했고 준비했어야 하는 전형, 절차는 사실은 면접입니다.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 포함해서. 여러분께서 면접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면접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별로 안 한 것 같죠? 몇 년 정도? 면접 연습? 예. 직접적인 면접을 위한 준비를 몇 년 정도 해오셨습니까? 년으로 따지기 좀 민망하죠? 예. 0.00001년 뭐 이렇게 나오나요? 꽤 오래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예? 4, 5년? 4, 5년. 저는 틈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번 준비할 때 한 9달. 그 9개월 정도. 그리고 거의 없다. 예. 이것이 여러분이 면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에서 많이 빼야 1년 정도 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면접이란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전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준비했는가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준비했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체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리고 스펙이 아무리 좋더라도 필기시험 점수가 아무리 좋더라도 신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면접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입사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에서의 관건은 모든 관건은 면접이 쥐고 있다. 그런데 면접의 최근 면접 트렌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체력 검정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하느라고 여러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죠.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력 검정 이후에 체력 검정 날 논술을 보고 체력 검정 이후에 일반 면접까지 한 2, 3주 정도 또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죠. 자, 2,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2, 3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겠다. 이 계획을 모두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언제 아셨습니까? 자,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알고 난 이후에 면접 준비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오늘. 예? 오늘이요? 채용 보고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어야죠. 채용 보고 나오면서 전형 일정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필기시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면접 준비할 시간 거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은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냥 평소 내 능력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별다른 준비를 안 하셨던 거죠. 이제는 면접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평소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면접 준비 한 달 정도 할 수 있죠. 있으면은 여러분의 평소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모습이 드러납니까? 만들어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일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옛날로 바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할 시간은 아예 거의 주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속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면접장에 가서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가예요. 경호처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만 면접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은 뛰어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안전을 정말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특강 진행 순서는 우선 면접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이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접 자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면접 일반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일단 도모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일반 면접에서 어떠한 면접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간단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심층 면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면서부터,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워낙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존해서는 그 사회 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게 돼서, 그래서 인류가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재를 선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재 선발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재 선발이 필요해졌을 때, 과거에는 인재 선발이라는 것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최초의 인재 선발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뽑았느냐예요. 그냥 아무나 내 눈에 띈 사람, 처음 띄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을까? 아니면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이 돌멩이에 맞은 사람 뽑았을까? 그렇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만나보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선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인재 선발에서 활용한 최초의 인재 선발 방법이 면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선발 방법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은 또 가장 원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아직도 면접은 중요한 인재 선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인재 선발 과정으로서. 그래서 실제로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은 적격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과정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 정도 사람은 뽑아도 큰 탈은 없다라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뽑아도 되는 사람은 다 뽑아주면 좋겠죠.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과정이 면접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접장은
서류 전형 때처럼 아무나 몰려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강호의 무림 고수들이 모여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고수들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가장 낮아요. 모든 전형 중에서. 하지만 경쟁은 가장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날두와 김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김정은 맞습니다. 김정은이 페널티킥 차기 대회를 합니다. 어느 쪽이 긴장을 할까요? 어느 쪽이 보다 열심히 준비를 할까요? 호날두와 김정일이 페널티킥 차기 대회를 했어요. 호날두가 예? 아무도 연습 안 합니다. 이거 정말 누가 몇 골 넣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벤트예요. 그냥 흥미거리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 호날두가 김정은한테 이겨서 뭐 하려고요? 지면 좀 창피해. 예? 예? 지면 좀. 아니, 이기면은 김정은이 테러하면 어쩌려고. 예? 기분 나쁘다고.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충 져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도 안 가져요. 호날두가 10대 0으로 졌다라고 해서 호날두 이제 한물 갔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김정은이 아니라 메시면 이 두 사람들 밤에 잠도 안 자고 연습할 겁니다. 왜입니까? 지지 않기 예? 위해. 왜 지기 싫어? 실력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류 전형은 호날두와 김정은 사이의 대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실력이 좋은 사람은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장 가서 이건 고수들끼리 보이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힘들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살아온 인생 내내 면접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경호처 면접을 위한 준비를 그렇게 오랜 기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호처 면접을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 시간조차 주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허용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면접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장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 실력 차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면접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오해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 오해들을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면접 대비서에서 면접은 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접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광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정확한 정보 전달합니까? 광고는 언제나 왜곡과 과장과 그리고 은폐가 있죠. 그래서 광고 믿고 무엇인가를 구입했을 때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정말 내가 알아야 할 부정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광고는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면접장에 가서 자신을 광고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광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면접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면접장에서 하는 말을 면접관들이 믿는다라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면접은 여러분들의 포장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장지를 벗겨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은 면접관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관이 나에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달하는 정보에 왜곡도 그리고 과장도 은폐도 없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은 포장이다라는 말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포장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면접관들 면접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포장지를 여러 번 안 벗겨봅니다. 한두 번 벗겨본 다음에 여러분 실체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 철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턴은 취업이 아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써놨는가? 여러분 대통령 경호처 지원하면서 대통령 경호처 관련 법령들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련 법령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관련 법령 중에서 대통령 경호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을 보면은 대통령 경호처는 여러분을 경호관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여러분을 경호관으로 채용하지 않아요. 경호관 15로 채용합니다. 이 15는 인턴이에요. 그래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5로 임용한 후 최종적으로 경호관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이 시행령 11조 1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뭘 하느냐? 1년 동안에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훈련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 나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적격자였던 겁니까? 부적격자였던 겁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끝난 다음에 6개월 동안 현장에서 활동을 해봐요. 일을 잘할 줄 알았는데 시켜보니까 일을 못합니다. 계속 데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호관으로 만들어 보려고? 경호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호관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봤는데 한 6개월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만들까요? 내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5기간 인턴이라는 거는 면접 중에서 가장 긴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준비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면접은 어떻게 넘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1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광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관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단 15로 채용을 해서 경호관에 실제로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가를 약 1년 동안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심층 면접에서 통과를 했다. 가장 험난한 면접에 드디어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경호처에 입사한 이후에 1년 동안은 긴장을 풀지 말고 지금 내가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약 1년 동안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망각하고 입사한 이후에 풀어져서 나 이제 취업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니까 나 이제 정년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생활했다가는 1년 지난 다음에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됩니다. 이 얘기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경호관들이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이거 상당히 궁금하죠. 근데 탈락한 사람 얘기는 궁금하지가 않죠. 그런데 면접에서 성공적인 면접을 치러낸 사람들 자신이 왜 입사했는지를 실제로는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면접관들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특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면접 기출 질문들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특별한 거 안 물어봅니다, 사실은. 근데 면접 질문 중에서 특별한 질문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과연 나도 받을 것인가?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199% 이상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나에게 춤을 춰보라고 했다. 이런 거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죠. 그래서 춤을 열심히 췄더니 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면접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춤 하나 정도는 배워놔야 되죠. 예? 그렇죠. 자기소개서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얘기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라는 사실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그 댄스 동아리 찾아가서 회원 명부 확인해 볼까요? 면접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한번 춤춰봐라. 춤 잘 추면 그 춤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긴 해봤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질문들이 있다.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춤을 췄더니 합격을 하더라. 그러면은 나도 춤을 배워놔야겠다. 이런 쓸데없는 데 투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실제로 자기 일이기 때문에 쓴 것인지 아니면 남의 거 베꼈는지 이거 확인해 보려는 질문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죠? 춤춰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웃겨보라고 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하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각 개인마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나오는 특수한 질문들이 있을 뿐입니다. 면접관들이 결코 아주 특수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관이 친절하면은 면접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면접관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요. 기본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친절했다. 즐거운 기억을 안고 집에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억을 안고 이야기예요. 면접관님들 참 친절하셨고 참 나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푹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라도 안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한 번 이상 면접관이 나를 괴롭혀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영혼 밑바닥까지 탈탈 턴다고 할 정도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절차가 없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예요. 그래서
괴롭힌 이후에 정말 채용할 생각이면은 그냥 친절 모드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한번 괴롭혔으면은 최종적으로 언제든지 친절 모드로 마무리하라가 면접 기본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한 이야기들은, 조금 전에 자네가 괴롭혔던 것들은 우리가 이 자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다. 화난 일 있었으면은 좀 미안하다. 사과까지 하면서 마음을 풀어줘요. 왜 풀어줄까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체로 최근에는 이 면접장에서 인격 모독 같은 거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면접은 좋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뽑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좋게 끝내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정말 기쁜 소식이 가게 돼 있죠. 그러면은 면접 때 당했던 일들이 모두 한순간의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언제든지 면접은 친절하게 마무리하라가 원칙이지만은 실제 현장 면접관들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깜빡 잊고 이 친구 뽑아야 되겠다. 좀 있으면 합격 통보 갈 테니까 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시종일관 친절했다. 이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면접관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면접의 원칙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시작해서 친절하게 마무리하라는데 실제 면접관들은 친절하게 시작했다가 친절하게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면접 전문가들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관들은 이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면접관들은 면접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 면접장에 가면 경호관들이 면접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면접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경호관들이 면접과 관련한 간단한 교육받고 면접장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면접 대비소에서는 면접관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은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도구로 불완전한 인간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면접 전문가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면접 비전문가는 정말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들에게 허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면접 대비소에서는 이 허점들을 파고들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을 막는 방법이 인턴이에요. 면접장에서 이 허점 파고 들어가봤자 1년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뭐라고 하건 여러분들은 면접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면접 지도의 기본 원칙은 면접에 응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면접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원자 입장이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은 뛰어난 인재죠.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은 뛰어난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거기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질문들을 알고 싶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답변서 미리 만들어 놓고 싶죠. 이러면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답변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외울 거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대체로 좌측 상단에 뭔가 A4 용지가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 순간 면접관들은 알아챕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뭔가
자신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암기해서 암송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까?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범 답변이라는 것은 면접 질문 특별한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모범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몇 명이 그 답변을 하리란 겁니까? 한 100명 정도가 그 답변을 할 거라는 이야기. 모범 답변을 만들어 놨다라면. 그러면은 한두 마디 들은 다음에 됐으니까 그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평이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그래서 면접을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놨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선 경호처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호처에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기를 원하는 역량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역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런 완벽한 인간, 슈퍼맨 같은 인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역량 중에서 내가 보유한 역량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면접 준비 잘하는 사람은 면접관이 내가 받고 싶은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기소개서부터 그렇게 써요. 요거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질문을 하도록. 그 받고 싶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역량 중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면접 준비가